제가 나를 찾아서라는 수업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어머님들 오랜만에 얼굴로 뵙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제가 지금부터 바로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슬라이드 PPT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정말요? 전 쓰는 것도 좋은데.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어머님. 첫 번째는 나를 찾아서 수업이라는 이제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실제 수업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 가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다뤄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제 나를 찾아서 수업에 대한 이제 만들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학년들은 이 수업을 받지 않았는데, 이 수업이 만들어진 계기는요, 저희가 연구부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다 보니까 너는 어떤 것을 하고 싶니? 어떤 은사로 사용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이들의 대답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자기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는 수업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수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왜 하필 중2냐?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못 들어오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 가장 사춘기이고, 네,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가장 자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그 시기에 나에 대한 고민의 첫 시작을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를 찾아서 수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나를 찾아서 수업이란 그럼 무엇이냐 하면 제가 목표를 이렇게 잡습니다. 하나님,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인식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활동과 나눔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찾는 거예요. 되게 거창하죠, 어머님. 근데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데리고 이걸 다 하기는 어렵고요. 딱 하나입니다. 얘들아, 너가 누군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애들도 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선에서 저는 수업의 실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수업,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는 제가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어머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총 4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알아가는 수업, 두 번째는 나를 이해하는 수업, 세 번째는 나에 대한 고민하는 수업, 네 번째는 나를 기대하는 수업, 이렇게 4가지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나를 알아가는 수업이라는 건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가져왔는데,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나의 이름은 어디서 왔는지, 내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실례로 제가 칭찬사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은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물론 저희가 너무 아름다워지셨어요. 오늘 머리가 예쁘세요.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점 있잖아요, 어머님. 그런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오랜만에 등교를 하면 8학년 일주일 만에 등교하면 일단 신발을 봅니다. 슬리퍼 왜 안 갈아시더니, 매체 체크리스트 언제 낼 거니? 이러면서 그 아이의 이제 지도할 점을 제가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 많은 지도와 그 조언 아래에서 주눅이 듭니다. 나는 이런 것도 잘 못 챙기는구나.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서 자꾸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강점, 내가 칭찬할 만한 점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칭찬 사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엄청 빽빽하죠. 이런 게 한 2-3페이지 정도가 있는데 정말 많은 구체적인 칭찬할 점을 주고 본인들이 골라보는, 자기의 강점을 골라보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되게 오글거려해요. 선생님, 어떻게 제 칭찬을 이렇게 많은 애들 앞에서 제가 골라가지고 발표를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예시를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도 진짜 칭찬할 만한 점이 하나 있다.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예상이 안 가시죠? 네, 제가 뭐냐면 제가 어릴 때는 또 지금도 뭐 그렇게 뭐 엄청 마르진 않았지만 되게 통통했어요, 어머님.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스럽게 먹습니다. 네, 네, 엄청 맛있게 음식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와, 현주야 너는 밥을 너무 맛있게 먹는다. 앞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입맛이 돌아. 너 때문에. 막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그게 무슨 칭찬이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루에 3끼를 먹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음식을 먹게 해준다면 나의 가치는 소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뻔뻔하죠. 막 나 이런 사람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막 싱긋싱긋 웃는 거예요. 아, 저 정도로 소소한 건 나도 있어. 아, 저 정도 나도 가능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막 자기들의 장점을 찾고 나눔을 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피드백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지 몰랐어요. 혹은 저 아이는 자기의 장점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서 신기해요. 이런 피드백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점이 있구나. 혹은 친구들이 반대로 야, 너 이런 장점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 내가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에 대해서 말 그대로 알아가는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칭찬사전 같은 것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칭찬하고 본인을 알아가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를 이해하는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를 이해한다는 건 현재 지금 내가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내 주변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과제를 매주 내줘요. 그래서 열심히 적는 애들도 있고 이제 드문드문 적어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적고 그거에 대한 간략한 이유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정, 기쁘다, 이유, 급식이 맛있었다. 네, 이런 케이스 하나.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기뻤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졸리다. 이런 식으로 적고 한 바닥을 다 자기의 감정으로 채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 감정의 깊이가 현재 상태의 아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어머님. 근데 굳이 제가 감정 얘기를 꼭 적게 하는 이유는 그 감정을 들여다보면요, 어머님, 이 아이가 어떤 것에 고민을 하고 어떤 것이 힘들고 혹은 어떤 것에 기뻐하는지 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는 거예요. 그걸 통계를 내고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아, 나는 굉장히 관계에 집중해 있구나. 아, 나는 굉장히 성적에 중심이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감정일기를 작성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관계지도를 제가 쓰게 하는데요. 이제 진짜 사람이 여러 가지 형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어머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맨날 얘들아, 너네들이 당구 놓은 건 아니잖아. 곰이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 부모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신 거잖아. 그런데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언어와 비언어적인 표현과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람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나를 이해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가져왔는데 가장 만만한 게 저희 반 아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좀 3반 어머님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우리 반 아이들한테 이제 한마디를 적게 했어요. 부모님께 나는 어떠한 자녀이다. 그러면은 남자애들이 막 이럽니다. 귀엽고 깜찍한 자녀이다. 너무 놀래가지고 확실하냐 그랬더니 확실하대요. 부모님한테만큼은 자기는 확실히 귀엽고 깜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고 또 어떤 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녀이다 이렇게 적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는 이런 적이 없어. 누구야, 엄마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본인도 이해할 수 없고 엄마도 이해할 수 없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적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 순종하고 뭐 인사성이 밝은 자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자기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거랑 연결해서 그럼 부모님과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냐 하면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위로, 격려의 메시지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방치워, 뭐 수학하는 만큼 영어 공부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테일한 거. 네, 뭐
기도는 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주 현실적인 대화들도 오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주변 관계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로 하는 말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는 말이 부모님께 어떤 반응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나를 고민하는 수업을 세 번째로 하는데요. 이건 나의 존재적인 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걸 좀 올바른 가치관으로 바꿔보는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하나님은 네모이다. 요거를 제가 꼭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진짜 강렬하게 기억에 남은 게 나에게 하나님은 가상화폐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가상화폐를 얘네들이 어떻게 알지? 요즘 애들 진짜 별걸 다 알더라고요, 어머님.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가상화폐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감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계속. 좋았다가 실망했다가 뭐 기분 좋았다가 막 하고 막 그런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님 놀랍죠? 네, 애들이 되게 기발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혹은 나에게 하나님은 연예인이다. 연신, 주변에서는 막 이분이 좋고 잘생겼고 뭐 멋지고 위대하고 전지전능한데 나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저희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거는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자신이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그걸 작성해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주인공 제목도 적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의 성격, 주인공의 세상, 주인공의 목표, 주인공의 소망 이런 거를 다 적게 합니다. 근데 이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아이들이 내면에 가지는 최종 목표와 가치가 여기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목표를 주인공은 돈을 벌기 원한다. 왜냐하면 성공해서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벌써 갖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 그게 행복한 삶이어서 그런 거니?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때는 진짜 편안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기 때문에 이러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주인공은 좋은 대학을 가기 원한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 깊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기 인생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적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삶에 대한 목표, 가치 설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가는 편이고요. 이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세상의 이야기 그리고 말씀의 이야기라는 컨셉으로 잡아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바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바꿔보는 수업까지 진행합니다. 방금 했던 그 소망과 목표를 바꿔보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자 했다면 그거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되는 사람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결단을 적어보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위해선 성적이 높아야 됐다. 이렇게 적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의 각도로 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바꿔보는 수업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고민하는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마지막으로는요, 나를 기대하는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재능은 조합이다, 재능은 추억을 타고 온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정말 미안하게도 한 사람의 샘플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아이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의 과거, 현재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미래를 기대하는 건데요. 나의 과거나 현재를 그림이나 사진, 글로 설명하고 미래까지 생각해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아이를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아이는 자기가 굉장히 속마음이 다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성격이고 되게 여리고 소심했던 유아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데 과거가. 근데 현재는 그 인사이드 아웃 사진을 인용해서 너무 많은 감정이 살아서
자기가 지금 막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사춘기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나는 사춘기다. 그리고 부모님께 배은망덕하다 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반항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모습을 했고, 근데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 방금 앞서 말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자기의 가치를 마지막 미래에 기대를 걸면서 적게 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초식 동물 중에서도 고래와 코끼리를 자세히 보면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지만 남들을 잡아먹거나 죽이거나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담대하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고 고민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나를 알아보고 이제 이해하고 고민하고 기대하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3번째 이야기는 이제 가정에서는 그럼 어떤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거 정답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총 3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저도 방금 말했지만 뭐 슬리퍼가 뭐 왜 그러니, 매체를 언제 갖고 올 거니, 뭐 종례를 도대체 언제 할 거니, 왜 그렇게 드러 누워 있니, 넥타이는 왜 그 방향이니, 뭐 이런 정말 잔소리들 있잖아요, 어머님. 너무 막 그 쉴 새 없이 나오는 그런 지적들은 있는데 쉴 새 없이 나오는 칭찬은 아이들한테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칭찬이 필요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런데 뭉뚱그려서 우리 아이는 참 착해요. 뭐 그런 애들이 할 말이 없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 구체적으로 왜 착한지, 어떤 게 좋은 건지, 나한테 너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자꾸 해주시다 보면 아이의 자존감이, 아이의 생각이 내가 정말 이래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이래서 소중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로는 이제 자녀와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정일기에 적은 걸 보면 진짜 고민이 많아요. 물론 너무 귀여운 고민들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친구랑 싸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 뭐 얘랑 마음을 풀고 싶은데 날 쳐다보지도 않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귀여운 고민들이지만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막 생각이 있고 이런데 말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감정일기에 막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제가 그걸 다 케어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진짜 부모님들께서 너무 힘드시고 너무 이해는 하지만 아이들과 좀 많은 대화를 나눠주시면 아이들의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나중에 훗날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들이 부모님들의 조언, 대화, 격려, 응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되신다면 많이 대화 나눠주시고 얘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꾸 그 아이가 자기를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살짝 건드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두고,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할 때 무의식 중에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를 하고 엄마한테 엄마 저는 아무래도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우셨던 거예요.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열심히 인문계 공부를 하고 있는 애가 음악을 하겠다.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따뜻하게 잡으시고 현주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잘못 전송이 된 것 같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저는 나름 확신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어머님도 이제 호되게 혼나시고 저도 같이 혼나고 이제 음악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이나 뭐 미술이나 예체능 이렇게 언뜻 듣는 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60년대 생이신데 아마 더 윗분들이실 거예요. 지금 어머님들보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서서히 망하려면 미술을 하고 네. 빨리 망하고 싶으면 음악을 해라. 근데 엄마가 진짜 저한테 어릴 때 그냥 이렇게 은연중에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이 강렬하게 남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독수리 학교까지 엄마가 보내줬는데 음악까지 시키면 진짜 우리 가족 나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막
금방 망하려면 음악을 하면 된대. 이렇게 하신 건데 큰 의미 없는 건데도 저한테는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이가 뭔가를 엄마한테 엄마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게 혹시나 어머님이 느끼시기에는 너무 어려운 길이다 싶으셔도 무시하는 반응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기보다도 그랬구나, 너가 그랬구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조금 알아보자 하면서 그 경험을 제공시켜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매년 진로가 바뀔 만큼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걸 하면 어떡하지? 이거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정말 오픈 마인드로 아이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너가 그런 걸 원했구나 하면은 같이 그 경험을 제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훨씬 그 아이가 진로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결국 음악의 길을 갔을 때 그 이후에는 부모님께서 정말 저한테 사실 그런 금전적인 지지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와 말씀으로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그 길에 대한 아까 망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즐겁게 음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부모님의 그런 지지를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의 진로교육의 목표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이제 직업을 발견하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래서 나를 찾아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걸 물어보고 위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너의 직업은 이거야, 이게 아니라 저희가 뭐 도사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가, 이게 저희의 초점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업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직업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공부를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대학을 가고 이게 아니고 이 정도로 하면 이과를 가야 되고 이게 아니고 정말 자신을 찾아가면서 내가 어떤 은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 힘을 키우기 위해 칭찬해 주시고 경험을 제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제 수업을 통해서 조금 나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9학년 그리고 12학년까지의 그 진로 수업의 과정을 통해서 그 힘을 길러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정말 어떤 그런 고난이 와도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